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아이폰 11 그 스펙과 출시 가격 정보에 관한 영상을 여기 올렸는데, 아무래도 아이폰을 좋아하시고 아이폰 유저라면 왜 국내에만 유독 이 아이폰이 비쌀까 좀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취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아이폰 11에 대한 루머가 쏟아지는 이런 와중에 한 번쯤 이 아이폰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마케팅을 담당했던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던 거여가지고요. 그분이 저한테 틀린 얘기를 해주지 않은 한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 아이폰 정말 이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상, 똑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미국, 또 일본 이런 나라와 최대 3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 고가 마케팅 전략이 통하는 곳이래요. 실제로 아이폰 쓰는 분들한테 왜 도대체 아이폰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과 마크 하나가 좀 명품 느낌을 주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마트폰 중에 명품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비싸야 더 잘 팔린다, 이런 고가 마케팅 전략이 통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면 그 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비자 행동의 그 특성이 해외하고 많이 다른데 마케터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이슨도 마찬가지고요. 좀 뭔가 한국에서는 똑같은 청소기여도 한 30-40만 원이 더 비싸요. 가격이 같아져 버리면 오히려 차별화가 안 된다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이 국내에서 유독 더 비싼 두 번째 이유, 바로 애플의 거센 입김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할 때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조사의 입김이 거센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삼성과 애플입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국내 기업이어서 제조사의 권한이 한 90%, 통신사의 권한이 한 10% 정도라고 해요. 애플은 합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통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이폰 가격을 이렇게 팔 테니까 너네가 팔기 싫으면 받지 마라, 우리도 뭐 줄 마음 없어, 너네 말고도 팔 곳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이 애플의 갑질이 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저도 썼었고요. 매장에 디스플레이로 해놓은 그런 전시용 아이폰 그런 것마저도 대리점에 무조건 다 강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 다 팔라고 하니까 굉장히 압박이고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막 이렇게 성명서 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애플의 갑질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사실 아이폰 같은 새 폰,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도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빼오질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건데, 애플에서 가격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는 이 가격으로 결정했어, 팔지 말지 그건 너네가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통신사에서는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는 소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목말라.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작년에 아이폰 XS가 나왔을 때 애플이 미국에서는 아이폰 7 플러스 이상의 모델을 쓰는 사람이 그 쓰던 기계를 반납을 하면 아이폰 XS랑 아이폰 XR을 최대 $300, 그러니까 약 30만 원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이벤트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벤트는 아예 없고 똑같은 폰인데도 더 비싸게 받으니까 우리나라 고객들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애플만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게, 다이슨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40-50만 원 더 비싸게 팔죠. 거꾸로 삼성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제값에 팔지만 미국에서는 통신사 버라이즌, AT&T 이런 데랑 협업을 해가지고 1+1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점 같은 존재? 정말 미미한 존재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점유율은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 이런 게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기업인 거대한 애플이 있고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1+1이라는 그런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도 정말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아이폰 XS와 XR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인데,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격을 깎아서라도 그렇게 내놓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미미한 그런 정말 먼지 같은 점유율이라 할지라도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에는 이런 얼리어답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 이런 일정의 공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이폰 11이 나왔어도 정말 우리 국내에서 한 고객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한 10대밖에 안 팔린다, 이렇게 하면 애플도 한번 다시 좀 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늘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쓰는 그 기사들이 있어요. 정말 매년 똑같아요. 아이폰 출시, 한국만 호갱, 뭐 이런 기사를 늘 써요. 만약에 글로벌 테스트베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정말 팔리지 않는다면 애플도 가격 정책을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않을까. 근데 뭐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사겠다는데 뭐 그걸 말릴 수도 없죠. 어쨌든 애플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묶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평소에 뭐 이런 기계 쓰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이런 영상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비록 육아휴직 중이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알아보고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는 서촌의 베어 카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오늘은 말차 라떼를 한잔하고 있어요.